점심은 고양회관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점심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질문을 좀 받아주고 아니 검사들도 뭐 얘기하면은 4시간 동안 답변도 하더만 그걸 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 장관이 할 말만 하고 계속 돌려치기 하고 그러면 되겠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직 가지고 자기 아직과 거짓밖에 더 있냐고 이게. 공직자들 태동한 이유가 이 많은 뭐야?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네? 공직자들 태동한 이유가 뭐야? 아니 이건 아니야 진짜. 어? 시장 취임 후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10여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고양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시의회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재차 모시게 된 것은 정치적 갈등이나 사실과 다르게 퍼지는 정보의 문제를 넘어 시민의 권익이 너무나 오랫동안 침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총칼을 겨누는 전쟁을 치르더라도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선이 존재합니다. 역사상 최대 전쟁인 세계 2차 대전 당시에도 의무병과 민간인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암묵적 원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경쟁에도 기본적인 원칙은 존재합니다. 시의회가 시장을 비판하는 것, 시장이 원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 시민의 이익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지난 2년 반 시장 하나를 대상으로 한 의회의 비난과 공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남았습니다. 고양시가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제출한 예산안은 시장의 예산이 아닙니다. 시민의 예산입니다. 그러나 의회 일각에서는 회기마다 번번이 의사와 무관한 시장과 공무원들의 발언 및 태도를 빌미 삼아 심의에 불참하거나 필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023년 본예산이 대표적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바이오 및 벤처기업 투자 유치와 킨텍스 이런 복합개발 등의 경제 분야 핵심 사업이 사라지고 조직의 손발이라 할 수 있는 업무 추진비의 90%를 잘라낸 반쪽짜리 예산수로 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1년 가까이 삭감을 거듭했던 예산들도 많았습니다. 복지재단 설립과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예산, 취업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일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을 위한 고양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및 경제자유구역과 직결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3차례, 국립박물관 건립은 무려 5차례나 삭감되고 아직도 미편성 중입니다. 이동환이라는 이름표만 떼면 단 1%도 삭감될 이유가 없었던 고양시와 고양 시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작년 9월과 올해 3월 추경 예산 심의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고양페이, 마을버스 지원 등 물론 12만 학생들이 먹을 급식 예산, 복지수당, 도로정비, 제설, 인건비 등의 기본적 예산과 법에 규정된 사업 예산마저 외면한 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 피해는 시민이 짊어졌고 격앙된 시민의 민원은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받아내는 악순환이 되풀이됐습니다. 특히 직원들은 업무 추진비가 없는 동안 사무실 운영을 위해 사비까지 보태야 했습니다. 시민을 위해 당연히 세워야 하는 예산을 삭감하고 수혜자가 벼랑 끝에 설 즈음에야 스스로 살리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시장 길들이기며 심사를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에 불과합니다. 또한 의회 파행 과정에서 고양시는 가장 늦게 조직을 개편하고 가장 늦게 예산을 편성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취임 후 고심 끝에 첫 예산안에 본 예산안과 새로운 조직 구성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민께 약속한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제, 교통, 도시 정책과 이를 실현할 추진 조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자 직접 해외로 뛰며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상적 국외 출장과 비서실장의 발언을 등을 문제 삼아 예산안의 심사 자체를 거부했고 결국 고양시는 예산이 없는 초유의 상태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에 출석해 심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 본연의 의무입니다. 3,500여 공직자가 100일 가까이 숙고한 예산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통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가 소통하지 않은 것입니까? 조직 개편 역시 취임 후 1년이 되었어야 통과됐습니다. 고양시의 성공을 위해 한 발이라도 빨리 전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예산이라는 무기도 조직이라는 진영도 갖춰지지 않은 무력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오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시와 시의회의 건설적인 협력에 대한 희망은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통을 먼저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 당선 후 구성한 인수위원회 출범식에 지역의 국회의원 4분을 초대했고 모두 참석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드문 일이며 고향의 발전과 소통을 위한 저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시장이 부당한 처사에 반발할 때마다 상생이 안 된다, 독단적이다 라며 소통의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월 고양시는 비상식적인 본 예산안 심사에 반발하며 제의 요구를 한 적도 있지만 협치와 소통을 위해 철회하고 재차 추경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3월 기다리던 추경안은 의회 파행으로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2달 뒤인 5월 시의회와의 오랜 갈등을 이제 정말 끝맺자는 생각으로 함께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상생협약을 맺은 바로 당일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회는 1회 추경에서 1기 신도시 등의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건축 기본계획 등 도시발전에 필수적인 용역 예산 14건을 또다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킨텍스 호텔 부지의 매각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막았습니다. CJ 라이브시티 협약 해제로 시민들의 상실감이 큰 상황에서 마이스 산업은 고양시를 일으킬 1순위 미래 동력입니다. 호텔 부지 매각은 킨텍스 방문 계획을 위한 숙박시설 건립, 그리고 내년 착공할 킨텍스 제3 전시장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전임 시장 2분이 몇 차례나 매각을 추진하던 필수 사업을 이동환이 하면 안 된다며 막아선 것입니다. 상생이 어디 있고 협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달 열린 2회 추경안 심의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공립수목원, 스마트팜 같은 주민 선호 사업은 물론 어린이집 공기 정화를 위한 예산까지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도로 건설 관리 계획과 경관 계획 수립 예산은 법에 규정된 의무 사업이나 1년간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재임 기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 법까지 어기라는 소리입니다. 고양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공직자들의 밤낮 없이 없는 노력으로 작년 국가공무에 선정돼 2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의회는 국가사업조차 효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는 가구 박람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임 초 대규모 조직 개편을 4차례 미심사 및 부결한 데 이어 근본 고작 4개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도 또다시 부결했습니다. 조직 개편은 현장에서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의 의견을 담은 공직자들의 결정에 가깝습니다. 시민을 위한 안전구조물 관리, 공공건축, 출생과 양육 지원까지 신설되는 부서명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습니다. 의회가 무차별적으로 칼질을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청사 이전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 2년간 법적 필수 예산까지 비효율적이면서도 삭감한 의회가 3천억 원 이상을 절감하는 청사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당의 공동화가 우려되어 청사 이전을 반대한다는 의회가 원당의 재창조 예산은 2년간 삭감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부족한 청사 이전을 반대한다면서 소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신청사 주민수기 및 참여 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모순이고 비합리적 결정입니다. 심지어 근본 추경에는 백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별관의 정당한 운영비를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의회에는 심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사용할 때만 정당성을 갖습니다. 예산과 안건의 심사권을 당파 싸움에 무기 삼아 휘두르는 것은 시민을 볼모로 한 폭력이며 더 이상 시민 대의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입니다. 이번 달 임시회 개회사에서 의장은 고양시가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시장이 의장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요구한 예산이 삭감되었다며 예산 담당관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의장이 이야기하는 상생은 시장과 의장이 웃으며 찬잔하고 밀실에서 예산을 거래하는 의장과 시장의 상생은 아닐 것입니다. 혹은 시민 앞에서 잘 지내겠다고 약속해놓고 돌아서서 시민을 위한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는 말로만 상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는 지금이라도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민을 위한 상생의 약속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민선 8기 고양시 제9대 고양시의회 임기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기관의 상생을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의회 파행으로 고통받아온 고양시민 그리고 공직자들입니다. 더 이상 고양시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을 목도하지 않겠습니다. 의회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견을 멈추고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회가 통과시켜준 시민을 위한 안건과 예산은 최대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결되신 분들께 먼저 선거는 뭔부터 해주세요. 짜고 치지 마시고. 앞쪽에서부터 해야죠. 저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무슨 기자회견이에요? 짜고 치는 거지. 저 올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있고요.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그 시의회와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좀 어떤 중요하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2025년 풀어나갈 수 있는 협상안이나 보관이 계시면 저희 시민들이 볼 때는 킨텍스 제3전 시장 건립이 요원합니다. 630억을 당장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근데 지금은 하소연할 때가 아니고 실천적으로 대안할 수 있는 거 대안 제시가 일단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내일 의회에서 또 한바탕
기자회견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갈등이 하나가 또 커지죠. 시장이 조금 마인드가 좀 바꿔가지고 키 발전을 좀 다시 한번 대인이 되는 입장으로 한번 일어나면서 다시 마인드를 바꿀 수 없는지 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얘기가 거의 비슷하게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내용적인 부분에 좀 차이는 있을지언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오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안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내용 자체를 우리 기자분들도 그렇지만은 시민들도 사실은 내용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이거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 번 했습니다. 그때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때 한 번 했고요. 지금 2번입니다. 2번째. 근데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차례 걸쳐서 같이 얘기하고 예산할 때마다 거기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 삭감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한다고 표현하죠. 실제적으로 상임위, 예결위, 심의해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합니다. 근데 그 삭감을 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거의 불분명합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설명 부족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공직자들, 우리 직원들 우수한 이제 다 아시죠? 그 가서 그러면 대충 설명했을까요? 설명은 충분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다 협의대가 내용되는 것도 4차례 아니면 5차례까지도 지금 삭감합니다. 이해된답니다. 충분히 그 설명과 이거의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 것이 법정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법정 계획의 기본 계획을 수립을 못하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 있습니까? 이유가 제가 표현을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뭐 시장 일하는 거 못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무슨 이유가 여기에 더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예산에 단 1원이라도 시장 개인으로 쓰는 겁니까? 그런 예산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또 시의회와의 갈등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갈등 없습니다. 제가 무슨 시의회 갈등이 있겠습니까? 문제되면 저는 지적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뭐 다른 이유를 자꾸 대면서 예산을 심의도 안 해버린 경우도 있었고요. 준예산 갖는 거 기억나시죠? 예산을 전부 다 삭감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아까 90% 우리 시책 추진비, 업무 추진비를 삭감했다고 얘기 드렸는데 사실 지난번에는 제로 만들었잖아요. 동장까지도 일을 아예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5월달까지 우리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다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건 뭐 저는 갈등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본인의 역할 정말 합리적으로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기자님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갈등을 생기는 것을 조장하고 분열하고 하는 것이 어디서 고민이 돼야 됩니까? 저는 사실 지금까지 그런 걸 다 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는 이런 방향으로 아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가 실행할 그 뜻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지난번 저 하반기 원 구성을 할 때 지금 원 구성 제대로 안 됐잖아요. 기억하시죠? 원 구성하는데 국민의힘이 반이었다가 2명이 탈당하면서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아예 상임위원장 단 1명도 안 줬잖아요. 이게 뭐 하는 상황입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부분을 도를 넘어섰다고 저는 봅니다. 게다가 지금 운영위원장 새로 안 뽑았잖아요. 부위원장이 구성이 되어야 가능한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생 그 협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날 사실은 예산 다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민선 8기에 저기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예산이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런 예산입니까? 법정 예산까지 다 자르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다 자르는데 우리 고양시가 뭘 위해서 해야 되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고양시가 베더타운이잖아요. 이 베더타운 극복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여건 마련인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 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결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입니다. 그거 아무데 그냥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고양시는 그동안 이런 거 사실은 기업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그렇게 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금 고양시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는 언제든지 같이 협의해 가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원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 것 같아서 원인 부분 사실 원인을 어떻게 찾을 수도 없어요. 제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어떤 내용으로 접근된 내용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아까 이유를 댄다고 얘기하면 얘기하는 쉬운 얘기가 있죠. 시장이 소통이 안 된다. 시장 소통이 안 됐으면 지금까지 이 많은 시민들을 제가 어떻게 다 만났겠습니까? 제가 전국에서 동방문해서 소통 간담회를 제일 많이 연 사람입니다. 제일 많이 연 시장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을 44개동을 다 돌았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23개동 지금 돌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다 돌 겁니다. 거기서 막 수많은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호텔 부지 얘기하시고 제3전시장 얘기하시니까 사실은 제3전시장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텔 부지를 왜 부결시켰는지 너무 모호합니다. 부결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그 돈 없이 하게 되면 원래도 우리 예산 200억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부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이 호텔 부지는 당연히 통과가 됐어야 되는 거죠. 매각을 하겠다는데 그 호텔 부지를 우리가 들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부결을 시켰죠. 재원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상황이 안 되면 우리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도시는 아니죠. 재정 자립도에도 3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국의 특례시 중에 꼴찌입니다. 기업 없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소득세 제대로 확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 바꾸라고 마인드는 얼마든지 제가 바꾸겠습니다. 바꿔서 필요하면 그런 것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시의회하고 좋은 게 좋다 하는 방향에서 논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방향에서는 엄격하게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는 얼마든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지금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기자회견이 결과적으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는 거를 자꾸 서로 핑퐁식으로 하고 있는 그 문제점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주셔야죠. 오늘 여기서 시장 간담회, 기자 간담회 하고 내일은 또 의회에서 의장 간담회 한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고양시만 이런 겁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동을 찾아다니시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신다고 해도 당사자한테 왜 그거 삭감시켰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걸 시장님 하실 수 있잖아요.
시장님께서 직접 한번 움직이셔서 실국장님들이랑 과장님들 고생시키지 말고 직접 한번 소프에 터널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거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시겠습니다. 예. 더 이상 정치는 고양회관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거 정심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질문을 좀 받아주고 아니 검사들 뭐 얘기하면은 4시간 동안 답변도 하더만 그걸 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자꾸만 할 말만 하고 계속 돌려주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자기 아직도 도시밖에 더 있냐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장난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건 아니야 진짜. 어?